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Q&A로 여러분들과 만나 뵈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예전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답변을 좀 드려볼까 해요. 7세부터 엄마표 영어를 했고요. 지금은 남학생인데 5학년이라고 하세요. 정말 매일매일 영어 노출해주고 읽기를 했는데요. 아직도 챕터북 이상을 못 넘어가요. 네, 읽기가 너무 느린 아이인데 보고 있으면 정말 속이 탑니다. 네, 뭐 잠수내 뭐 4단계 책들에 멈춰져 있다고 하시고, 사실은 잠수내 단계 잘 몰라요, 저는. 예, 저는 일단 이제 제 책에서도 그렇지만 레벨이나 단계에 너무 많이 얽매이지 않는 형태의 엄마표 영어를 저는 해왔기 때문에 자세히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예, 어쨌건 뭐 엄마가 원하시는 어떤 그런 그 레벨업의 느낌이 들지 않으시니까 예, 그런 답답함들이 좀 전해져 오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 읽기 양을 늘리고 잘 볼 수 있을까요? 그림책으로 천 권 읽기도 몇 번 했고요. 예, 한글책도 줄책으로 잘 보는 아이라고 하시네요. 시간 투자 대비 너무 안 오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그 글을 받으면, 이 짧은 이제 내용만 가지고는, 뭐가 문제인지 참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략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이제 7살부터 했으면은 한 4, 5년 정도, 4년, 5년 정도 이제 엄마표 영어를 꾸준하게 해오신 건데요. 저는 이 짧은 글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제 아이가 영어에 대한 어떤 흥미도라든지 영어를 평소에 이렇게 아이가 이제 볼 때 어떤 활동을 가장 좋아하는지를 먼저 좀 여쭙고 싶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댓글로 한번 나누어 주세요. 여러 가지 아이마다 특성이 다르고 개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 통했다고 그게 또 우리 집에다가 딱 맞는 거는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도 수많은 이제 엄마표 영어 성공담의 그 사례 중에 한 명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초반부에 이제 이제 엄마표 1세대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말이 뭐 1000권을 읽으면 영어의 어떤 체계가 잡힌다, 뭐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글을 보는 순간 굉장히 혹했었고, 저는 막 세고 막 기록하고 막 열심히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염두에는 두고 저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으로도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영화를 우리 아이는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의 중요성은 제가 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행은 했지만 그거를 일일이 막 세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엄마표 커뮤니티나 프로젝트에 따라서 뭐 세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곳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뭐 1000권이 뭐를 의미하는 건가 뭐 이런 얘기도 그때 막 논의가 됐던 게 기억이 나요. 자, 같은 책을 3번, 4번 읽는 그것도 3번, 4번으로 카운팅을 해서 1000권이다. 이런 얘기가 그때 당시에 있었거든요. 근데 1000권 읽기를 할 때 어떤 읽기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생각을 해보셔도, 그러니까 아이가 완전히 혼자서 전혀 엄마가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영어책을 1000권을 읽은 거 하고 옆에서 엄마가 어느 정도 어휘라든지 좀 챙겨주시면서 뭐 뜻을 좀 옆에서 좀 말해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좀 옆에서 찾아봐 주시고, 아니면은 엄마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읽는 그런 1000권 읽기였는지, 아니면 아이가 그냥 무작정 앉아서 읽는 1000권 읽기였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한 3년 가까이 하고 저에게 온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그다지 아이가 실력이 제가 생각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경우였냐면, 그냥 엄마가 이제 엄마표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학습하듯이 이렇게 뭐 1000권을 넘겨야 된다, 하루 3시간씩 몇 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고지고대로 그냥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아이와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생략되었던 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제가 봤을 때는 영어책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다양한 영어책을 구비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대여를 해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이 보고 영어책을 고르라고 그래도 별로 그렇게 애정이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이는 아마도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눈으로는 뭐 따라가고 어떤 날은 재밌기도 하겠지만 어떤 날은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게 워낙에 그냥 습관적으로 이거를 하고 있으면 우리 엄마가 안심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 그냥 영혼 없이 읽는 형태의 천권 읽기를 혹은 3년 동안 그런 활동들을 해오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글쎄요, 이제 막 그 영상 보기의 힘을 저는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영상 보기의 힘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이가 일단 재밌잖아요. 사실은 이제 책을 또 그만큼 뭐 재밌어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으나 보통은 이제 영상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생생한 캐릭터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생생한 언어로서 서로 막 소통하는 장면도 나오고 때로는 음악도 깔리고 굉장히 실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 법한 주변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제 영상 콘텐츠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가 싫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책하고 영상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상에 흥미를 잘 붙이고 정말 재미있게 몰입해서 보는 경우와 정말 영혼 없이 책을 천권 읽은 경우와 어떤 아이가 영어에 대한 어떤 유창성이나 그 영어를 언어로서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더 클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전자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좀 더 흥미를 느끼는 활동이었을 때 그것이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책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책의 경우에는 엄마나 누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같이 읽어주시면서 호흡을 하면서도 재미있게 흥미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느끼는 것이, 영어 책을 엄마들이 약간 두려워해요. 그래서 약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막 발음이 혹시 잘못 읽어주면 어떡할까? 애한테 잘못 영향이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거나, 그냥 일단은 이제 거기 있는 일단 글자를 일단 엄마는 읽어내면은 엄마의 그 할 일이 끝났다.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책이란 걸 좋아하려면 엄마들이 그냥 한글 책 읽어줄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글 책은 영어랑 다르겠죠. 왜냐면은 환경 자체가 모국어잖아요. 근데 얘는 외국어야, 영어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에 대한 기반이 아주 상대적으로 훨씬 더 탄탄한 책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이가 그냥 혼자 읽어도 그림만 가지고 이렇게 쭉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영상 보기가 뒷받침되어지지 않는 아이들, 그렇게 충분하게 뒷받침되어지지 않고 책을 위주로 해서 나가는 아이들은 엄마가 옆에서 혹은 선생님이 옆에서 잘 그 맥락도 설명해 주거나 단어도 조금 체크해 주거나 그런 과정이 없이 책만 천권 읽기를 한 경우 그 생각보다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똑같이 노출을 하고 똑같이 책을 읽었는데 아이마다 당연히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너무나 많은 변인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즐기는 콘텐츠였는지, 그리고 아이의 언어지능이 또 아이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말 독서량도 물론 이렇게 중요한데, 이제 한글 줄책을 이제 엄마가 잘 보는 친구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잘 보는지가 또 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내 아이가 너무나 좀 느리고 좀 이 영어에 조금 뭔가 재능 이렇게 오랜 기간 했는데 많이 이렇게 향상된 실력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그 마음을 좀 비울 것 같아요. 못할 수도 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교육을 한다라는 것이 모두가 다 1%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1%가 될 수도 없고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가 내가 선택한 어떤 교육의 방향대로 잘 따라와주고 잘 갔을 때 아이가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수준에는 오르지 않더라도 뭔가 매일매일의 어떤 일상 속에서 어떤 꾸준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뭐 챕터북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챕터북이 안 되더라도 그림책이 굉장히 훌륭하고 문장의 질도 굉장히 깊은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제가 아이가 상태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남들은 뭐 소설 읽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조급함이 생길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영상 보기 노출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이가 그거를 정말 재밌고 즐기다 보니까 우리말 책을 읽다 보니까 영어 책에 좀 손이 덜 가는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저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조금 더 덜 할 수 있다. 예. 뭐 우리가 학교 공부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학교 공부한다고 해서 똑같이 다 일정한 단계에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의 그거를 아이의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내 아이가 약간 언어 쪽이 좀 딸리나? 딸릴 수도 있지. 예. 그러면 아이가 가진 어떤 아이만의 어떤 장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엄마표 영어를 그것 때문에 뭐 그만 중단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예, 우리 아이는 약간 문법이 좀 필요한 아이인가 보다. 어떻게 보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을 잘 가르쳐줘서 약간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셨을 때 아이가 잘 먹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5학년이니까 차차 이제 문법 같은 거를 조금씩 이제 병행을 하셔도 되고, 예, 뭔가 보완을 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들을 예, 조금은 찾아보셔도 돼요. 이제 왜냐면 좀 있으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뭐 홈스쿨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 뭐 홈스쿨을 제가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가능하면 홈스쿨 해서 쭉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상황이 안 되었을 뿐, 예. 그냥 내 아이가 평범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너무 이제 엄마표 영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살짝 이렇게 좀 내려놓으시고, 예,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성적, 예, 준비하셔도 괜찮다고 봐요. 예, 그래서 좀 마음을 좀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그동안 아이와 함께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 짧은 글만으로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물론 이제 기쁘신 날도 굉장히 좀 있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현재 아이의 상태가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즐거웠으면 저는 그걸로 됐다. 그냥 어린 시절을 즐겁게 생생한 영어를 이렇게 접하면서 이제 보내왔던 그 시기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좀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엄마표 영어는 그냥 초등 시절의 아이에게 아주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예,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좀 인생에 예, 정말 즐거운 한때로서 이제 추억으로서 간직하는 예,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이제 학업이 필요할 땐 학업도 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아이와 좀 학습의 방향 예, 엄마표 영어는 사실은 학습이라기보다는 습득에 가깝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향을 좀 잘 잡으셔서 예, 새롭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것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예,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히 여기시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영상으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